안녕하세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5기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주제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평범한 청소년, 청년인 우리가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메타버스 외교관 활동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전 세계 70억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 대한민국 대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번 5기 메타버스 외교관 지원자분들은 총 뽑히신 분들은 243분이에요. 자, 이분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활동을 이수해서 모두가 다 메타버스 외교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각자 어디 계시는지.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이름을 나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외교관도 있는데 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필요한가? 저 여러분들한테 우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어떤 의미인지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바로 세계 최초예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능동적이고 세계적이에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라는 그 활동과 의미는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외교라는 분야는 다른 나라 외교를 저희가 배워서 따라해서 하는 건데 이 디지털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활동을 기획했고 추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방크처럼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 활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인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창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이 메타버스 영역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외교 활동하는 거에 대한 부분만 있었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 활동을 시도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최초인과 동시에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독창적이세요. 왜냐하면 남들이 했던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앞으로 메타버스 영역에서 외교 활동을 개척할 수 있는 게 주어졌고 여러분 스스로 활동을 통해서 문화원이 지어지고 또는 대사관이 지어지고 다양한 한국을 알리는 곳이 지어질 거예요. 보통 오프라인 상에서는 건물 한 개 지을 때도 힘들었지만 메타버스에서 여러분들이 건축가가 되어서 원하는 모든 부분을 새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독창적이 되는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은 능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그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길을 개척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길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능동적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잘하면 우리가 외교관 활동을 라는 부분이 서구에서 외교 활동을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외교관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 활동은 이제 메타버스 영역에서 외교 활동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메타버스 외교관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범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구의 어떤 외교 활동을 배워서 외교관 활동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제 메타버스 외교 형태가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화 될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활동은 이제 범세계적으로 확장성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이자 창의적이자 독창적이자 능동적이자 세계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의미로 앞으로 이 활동을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 메타버스 외교관이 필요할까를 보면은 일단 그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 전 세계 79억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 외교관을 볼까요? 거의 약 2,00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뭐 외교관뿐만 아니라 뭐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67곳이겠죠. 이 79억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에 이렇게 외교관 2,000명이고 167곳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정말 힘들겠죠. 어떻게 79억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외교관 2,000명이 이분들한테 한국을 대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정도 되는데 재밌게도 알다시피 메타버스 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국 인구를 능가해요.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 영화라고 볼 수 있는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뭐 게임을 하거나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는 수치가 거의 2, 3억을 넘거든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10대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서 3억 명이 넘는 외국인들한테 미국 대사관을 지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미국 인구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도 외교 활동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특히 젊은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국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외교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외교권을 뺏겼을 때 얼마나 비참했나요? 바로 1905년이죠. 11월 17일 일본 제국주의가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바로 을사늑약을 체결했죠.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한국은 전 세계에 대해서 국제관계나 외교를 일본의 도움 없이는 일본의 어떤 간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였었어요. 자, 을사늑약 내용 볼까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의 영사가 여기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사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외교관이 없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을사늑약 이후로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나요? 우리의 목소리 항상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왜곡되게 퍼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외교권이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메타버스 형태에서는 우리가 먼저 전 세계에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제대로 한국을 알릴 필요가 있겠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외교권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본받을 만한 외교 선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또는 외교권을 뺏긴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침략과 일본의 어떤 방해와 일본의 어떤 간섭을 탈피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 전 세계에 알렸던 주인공들이에요. 바로 의병과 헤그특사와 호모알버트와 김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분의 뜻을 이해받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 선배를 바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의병, 헤그특사, 호모알버트, 김교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얼굴들입니다. 1907년 을사늑약 이후로 어떤 정부의 어떤 명령이나 어떤 시키는 거 없이 자발적 활동했던 의병들 그리고 고종 황제의 특사 명령을 받아서 국제기구 헤그특사에 국제기구 가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했던 헤그특사 그리고 교육가 김교신, 호모알버트. 자, 이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선보이는지 먼저 의병부터 볼까요? 자, 여기 의병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대와 비슷해 보이죠? 여기 보시면 거의 10대, 20대 분들입니다. 자, 1907년이죠.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의 모든 목소리가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에 홍보가 되었어요. 그때 일본이 전 세계에 가짜 뉴스 퍼뜨렸어요. 한국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극소수만 저항하고 있다. 대부분은 일본 제국의 통치대에 선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야만국이다. 그래서 일본의 문명 발전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 한국을 지배한 거다. 한국의 유구한 찬란한 문화를 송두리째 이렇게 야만국으로 매도하고 한국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발전했다는 일본이 지배한다는 식으로 해서 가짜뉴스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 전 세계에 제대로 홍보할 수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외신 기자, 외국 기자 맥킨지가 한국에 와보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린 건 다르게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국제적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바로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일본이 퍼뜨린 가짜뉴스랑 다른 모습이죠. 자, 이들과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자, 매신 기자 맥킨지는 물었습니다. 의병에게.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젊은 의병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죽을 걸 알면서도 자발적인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이런 100년 전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목소리를 보고서 맥킨지라는 기자가 이런 기록을 납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 문장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전하고 싶어요. 바로 영롱한 눈초리,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자, 이 의병의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들 이 의병의 눈빛 속에서 영롱한 눈빛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혹시 영롱한 눈빛이 있나요? 자신만만한 미소가 있나요? 애국심이 있나요? 우리의 활동이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을 알리니까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에 의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제대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영롱한 눈빛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을 대표한다는 이런 활동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로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100년 전에 의병의 활동을 보면서 애국심이 무엇인지, 정규 군대도 아니잖아요. 목숨을 바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올바른 일을 한 거잖아요. 의병처럼 올바른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활동을 통해서 100년 전에 메타버스에 의해서 선구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활동했던 우리를 통해서 아마 100년 전에 100년 후에 또 우리의 후손들이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겠죠.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 탄압과 침략에 맞서서 군인도 아니고 자발적인 이 청년들이 싸웠던 모습, 이걸 통해서 이제 맥킨지가 감동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고, 훗날 맥킨지는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진실을 전하는 기자가 돼요. 그래서 강복 이후에는 맥킨지가 바로 외국인 독립운동가로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게 돼요. 즉, 이 의병들은 70억 세계인들한테 당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모두 전하진 않았지만 한 명의 눈앞에 주어진 맥킨지한테, 외신기자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서 바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진실이 전파되고 되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이제 메타버스 외교관 대사로서 전 세계 70억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대표하지 않을지라도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우인들한테 이 의병들처럼 의병이 맥킨지한테 진실을 전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한국을 홍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의병의 후예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또 해그 특사입니다, 여러분. 해그 특사 기억하시죠? 교과서에 한 줄 나오는 부분인데요. 1907년 고종황제가 네덜란드의 국제회의가 열리는 그때 바로 우리의 특사 이상선 2조를 파견해서 일본의 을사늑양은 무효이고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해그 특사는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길거리에서 또는 외신기자를 찾아다니면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에 부당함을 알렸죠. 보통은 국제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포기하고 돌아올 텐데, 그리고 뭐 특사신문이니까 좀 우아하게 좀 뭔가 격식 안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미션을 완수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감동받은 외신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신문의 일면에 등장했어요. 아까 의병이 맥킨지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이 해그특사 활동 또한 이번에 신문 일면에 등장했어요. 지금도 한국의 외교관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외국의 신문 일면에 소개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시대에,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된 시기에서도 몫을 바쳐서 활동을 했고, 그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바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소보했던 거, 그리고 국제회의장 못 들어갔더라도 길거리에서 또 외국인들한테 1대1 만나서 이렇게 홍보했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애국자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신문 일면에 난 이들의 모습을 보시겠어요? 정말 오늘날 한류스타 보지 않습니까? 포즈가 정말로 국제회의장 못 돌아가서 좀 뭔가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당당히 자기 소임을 다했던, 그래서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 미소 보이는, 그래서 우리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의병들처럼 이들의 목소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신문 나왔잖아요. 신문기사 볼까요?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국민은 죽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다. 이런 활동이 이렇게 외신 일면 나오고 외국의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들의 활동을 담보로 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영상 한 개를 보여드릴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합의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 헤이그 특사의 눈빛을 통해서 100년 전에 가장 암울했던 상황에서 찬란하게 우리의 몫을 전했던 이 헤이그 특사의 눈빛 속에서 오늘날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받고 또 전 세계인들한테 관심 집중된 한류 스타를 보았습니다.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죠, 타임지의 표지 모델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사업가도 아닌데 노래를 부름을 통해 전 세계인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타임지에 모델 됐어요. 전 그 타임지를 보면서 이들의 어떤 자체 속에서 헤이그 특사 활동을 해서 외신 1면에 나왔던 우리 헤이그 특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헤이그 특사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터를.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타임지의 표지 모델을 방탄소년단에서 헤이그 특사를 교체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봤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죠?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마 헤이그 특사가 지금 태어났다 그러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큰 힘을 뻗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 또한 그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면 타임지 표지 모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헤이그 특사처럼 저 상황에서 한국을 빛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대 상황은 달랐지만 헤이그 특사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핑크 아시죠, 여러분?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음악 잡지에 블랙핑크가 모델로 등장하더라고요. 전 그때 그 순간 저는 100년 전에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를 가진 오늘날 블랙핑크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진 의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의병이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 그러면 블랙핑크 못지않게 음악 분야를 대표하는 롤링스톤즈에 실린 것처럼 자기 분야의 상고를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의병의 목소리를, 표정을 담아서 롤링스톤즈 넣어봤고요. 또 우리 그 블랙핑크 또한 바로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동일한 의병들처럼 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그 외국인이지만 가장 어물한 시기에 우리를 위해 싸웠던 분이 있어요. 바로 호모 할버트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영어만 할 수 있겠지만 영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글을 배웠습니다.
왜냐면 영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한국어 한글을 배우다 보니까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 한국 역사를 비하하고 한국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참을 수 없어서 본인이 한국어를 배웠으니까 바로 한국 역사를 공부했고,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렸던 가짜 뉴스가 잘못된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단행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특히 해외 외신이나 해외 잡지에서 일본의 어떤 한쪽의 편만 들어서 한국을 비하했을 때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한국인들도 이렇게 한국 역사 문화 관련해서 20권의 책을 쓰고 304편의 논문을 써서 해외 외신에 기고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국인도 아닌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이 당시에 일본의 편을 드는 것이 출세길이 편하고 한국 편을 드는 것이 자기 인생을 힘든 길을 가는 건데, 이분은 힘든 길을 가고자 선택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군림받고 교사로 와서 뉴욕 타임즈, 뉴욕 트리뷴이 뉴욕 타임즈 전신인데요.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기고했고요. 또 미국 사람이지만 한글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각 나라 역사를 소개하는 삼인필지를 만들었고요. 또 최초로 독립신문을 영어로 만들어서 해외로 홍보했고요. 또 아리랑을 최초로 영어로 홍보했고, 미국 월간지에 하도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비하하니까 미국 월간지에 한국에 얼마나 찬란한 역사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써서 거기에 또 게시했어요. 이렇게 또 한국어가 영어보다 우수하다는 말도 또 홍보했고요. 이렇게 했고, 또 잘못된 내용을 이제 해외에서 쓰면은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도 한국이 이렇게 막 잘 살고 또 한국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하는 거는 좀 쉬웠겠지만, 한국에 편 드는 것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출세길이 보장되지 않고 정말 힘든 길인데, 그 힘든 길을 선택을 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별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소모 알버트의 이야기를 전 세계 1억 7천만 한류 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는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삼인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노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네,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보고 너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 편을 들면 자기 미래의 출세길이 막히고 또는 성공의 길이 막힐 수 있는 상황에서 이분은 한국 편을 드는 것이 바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한국을 위해 싸웠죠. 이런 분들의 어떤 뜻을 이해받는 것 또한 우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 아닐까요? 동일하게 또 여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교사였어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청소년들한테 그리고 세계인들한테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배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전파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한국은 반도국가라서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어서 어차피 한국은 다른 나라의 지배가 되는 게 운명이라고, 즉 반도의 숙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아무리 저항을 해봤자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 지배되는 게 운명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인들을 세뇌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을 볼까요?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숙명이라고,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개혁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리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합리화했을 때 그때 지리 교사였던 김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또한 한국과 똑같이 반도국가지만 그리스는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고 또 이탈리아는 로마 문명을 창조했어. 이렇게 반도라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반도에 있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세계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걸 창조할 수 있어. 한국 또한 그리스와 로마처럼 바로 위대한 문명을 창조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교육시켰고, 이 교육을 받았던 바로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성 선수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이 김교시 선생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세계 우뚝 서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딴 위대한 송기성 선수의 이름이 있기 전에 바로 이 김교신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이분이 했던 메시지를 볼까요?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전 세계에 나간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고 심장이다. 물러나 있으면 두렵지만 세계로 나가기에는 최고의 위치다. 이런 말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100년 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이런 말을 해서 학생들한테 힘을 주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보라고. 우리는 일본과 중국에 끼어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세계 항구라고,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이런 말을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찬란하게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나라라고, 한반도의 지역적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 문명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영상 하나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고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문명을 창조할 거라는 말을 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100년 전에 한국이 나라 뺏겼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세계인들한테 이런 메시지 전파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교관으로서 또 메타버스라는 분야에서 새롭게 세계인들 한국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로 우리 의병과 호모 알버트와 해그 특사와 그리고 김교시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한국 이미지를 전 세계인들한테 돌바르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한국을 세계에 알릴까요? 어차피 한국어 알리지 않아도 외교관도 알릴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한류 열풍인데 굳이 우리가 한국어 알릴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류 팬이 1억 7천만 명이거든요. 엄청나죠? 70억 세계인 중에서 1억 7천만 명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한류이지 한국이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BTS지 한국 역사와 문화는 아니에요. 자, 세계인들한테 한국이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북한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미사일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북한 관련해서 하도 미국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북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점을 찍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북한에 있대요. 어떤 사람은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호주에, 인도에, 태평양 바다에 단 37%만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유명한 북한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북한의 위치를 모르는데 남한을 알까요? 한국을 알까요? 독도를 알까요? 전혀 모르겠죠. 또 제가 직접 한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석박사 공부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반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린 한반도예요. 정말 황당하죠. 이렇게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도 한국에 대해서 자기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있지 제대로 한국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속에는 독도가 없겠죠. 우리 역사도 없겠고. 그래서 세계인들은 한류만 알지 한국을 잘 몰라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방탄소년단 떠오르고 한국 음식, 현대문화, 삼성, LG, 스마트폰 이런 것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조차도 그 다음 단계가 미용, 드라마, 패션이에요.
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한류만 있지 우리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해외에? 왜냐면 이제 그들도 서서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겠죠. 자, 그들이 한국에 알고 싶어 했을 때 보이는 거 볼까요? 이게 바로 2021년도에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나온 지도인데요.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한국이 살아왔죠. 한국이 중국과 표기되어 있고 동해 일본이라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문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일본과 중국만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내용인데요.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 관련 책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 책 속에서 한국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속국 식민지 역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는 한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몰랐는데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세계인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서 책을 사고 교과서를 보는데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100년 전에 호모 알버트가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우치가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잖아. 일본을 지배받았잖아.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퍼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교과서를 볼까요? 그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국을 보면은 한국의 역사 시작 때부터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대요. 그리고 during the Tang Dynasty 중국 당 나라 시기에 코리아 한국은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고구려 그 시기에 중국 당나라 때 한국 다시 한번 되었대 식민지가. 이렇게 이 말은 처음부터 식민지 한 번 더 식민지 심지어다가 1910년도 일본이 합병했대.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 이렇게 중국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옥스퍼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은 전부 다 중국 영토라고 해놨어요. 고대 한국은 전부 다 중국 역사라고 해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 역사를 3세기 때 이렇게 그 한강 이북이 다 중국이라고 해놨죠. 고구려가 다 중국 역사라고 해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했던 외국인이 공무원이 됐죠. 캐나다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 역사를 두 줄 요약했는데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에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를 1910년도 일본이 지배했다.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에서 버텼던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을 보호하는 거 이렇게 가짜뉴스가 호모 알버트가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이 가짜뉴스가 지금도 해외 유명한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교과서에서 퍼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또 호주의 유학 중인 학생이에요. 세계 지리 과목 시간에 시험 문제 풀다가 충격받았대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했고 정답 일본이었대요. 우린 동해인데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을 때 그때 1919년도에 국제기구가 열렸고 그때 바다 이름을 정하는 기구에 그때 일본이 일본이라고 넣어버렸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순간에도 퍼져가 있어서 또 그런 내용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있겠죠. 이게 그 시험 문제거든요. 교과서 일본어가 나왔고 이렇게 시험 문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를 출제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것은 이렇게 다른 나라 지명 문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일인가. 이건 일본 로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겠죠. 이렇게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이렇게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내용조차도 이렇게 지리시험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정답을 동해가 아닌 일본에 해야지 막 해놨습니다. 이거 누군가 로비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우리 역사 잘못되어 있을까? 지금은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자, 저는 그걸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바로 외국 교과서의 한국 역사를 중국의 속국 식민지에서 일본을 지배받은 걸로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내용이 퍼진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을 바로 이렇게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 역사는 이렇게 실패한 노예의 역사로 소개가 되고 이런 부분은 마치 서커스나 코끼리로 비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코끼리는 원래 성인 남자 10사람을 들 수 있도록 힘이 있어요. 근데 서커스단의 조련사가 코끼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였을 때 이렇게 밧줄로 말뚝을 묶어서 다리에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린 코끼리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시도해봐도 다리에 힘이 아무리 세도 결국엔 이 밧줄을 못 끊어서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나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실패와 그 패배의 이 DNA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인 남자 10명을 거뜬히 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유년 시절에 조련사한테 당했던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스스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시도하지 않아요. 밧줄을 끊지 않아요. 결국 조련사 말에 고분고분하게 되죠. 이렇게 패배 역사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우리 영토를 뺏긴 것도 모자라서 우리 정신을 배웠죠. 바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빼앗았습니다. 영토를 뺏기면 영토를 뺏긴다 할지라도 역사가 있으면
다시 영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예 그 역사가 없으면 바로 영원히 우리 한국은 다시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데 그걸 안 거죠, 일본 제국주의가. 그래서 우리 찬란한 역사를 망가뜨렸어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다, 문화가 없다, 일본이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한국을 도와준 거다,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다, 문명을 발전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그 내용이 전 세계로 홍보했어요. 결국 일제강점기 때 한 번에 이 역사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전 세계에 이렇게 잘못 내용을 퍼뜨렸죠. 그런 내용이 영어로 전파가 되었고 호모 알버트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막았던 것도 부족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제 해외 교과서에서 과거 호모 알버트가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침략과 외침에 의해서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제는 바로 우리가 21세기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의병이 되어서, 호모 알버트가 되어서, 핵특사가 되어서 바로 우리 정당한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는 외국권이 박살당했을 때 그 아픔을 기억해서 메타버스 영역 안에서는 바로 외교 영역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국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활동이 바로 이렇게 유관순 열사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길 원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독도가 일본에 의해서 다케시마 핵무한 분노잖아요. 그래서 독도를 저는 이렇게 유관순 열사의 가슴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전도의 독립운동가들의 심장을 느끼듯이 그 신전도 한가운데 독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 다케시마 홍보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느껴졌으면 좋은 마음에서 독도는 바로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다. 이렇게 해서 윤봉길, 그리고 안창호, 안중근, 안창호 이런 분들의 활동을 기억해서 100년 전에 우리 영토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처럼 지금 21세기 우리는 바로 독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메타버스 영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활동에서 지금 100년 전에 일본이 우리가 외국과 박살당했을 때 홍보했던 독일가 일본해가 됐던 내용도 여전히 UN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독도가 해외 사이트에서 타케시마로 리앙쿠르 락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앙쿠르라는 표현은 프랑스 배 이름이에요. 프랑스 배가 1800년도에 동해안 지나가다가 자기들이 저걸 발견했다 치기해서 리앙쿠르라는 배가 발견한 바위덩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강복이 되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리는 이름이 독도인데 그런 내용을 해외에서 실지 않고 이렇게 100년 전에 프랑스 배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진짜 황당한 케이스죠. 이런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홍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100년 전에 홍보했던 가짜 뉴스 정보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또 오늘날에는 또 중국 정부가 이렇게 또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고 있죠.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원래 만리장성이라는 부분은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중국이 등재했을 때도 북경 근처 산해관이 끝이었는데 중국이 계속 그걸 늘려가지고 지금은 평양까지 가버렸어요. 평양에 있는 고구려 성까지 전부 다 만리장성이라고 둔갑시켜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북한 부분을 전부 다 중국 영토라고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강복 이전에는 일본이 퍼뜨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중국의 문화 패권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유산 유명한 걸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빼앗고자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의병의 목소리와 의병의 의지를 다시 여러분들이 함께 원해요. 그럼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방크 청년들 적극적으로 빼앗긴 다음에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빼앗기기 전에 우리 찬란한 역사를 먼저 알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들이 공부한 사전과 교과서인데 거기에 한복이 등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복이 등재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복을 중국이 한푸라고 해서 홍보한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한복이 중국 거라는 식으로 홍보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복이 한국 거라고 방금 청년이 건의를 했고, 그때 이제 우리 노력으로 이렇게 콜린스라는 유명한 전에서 한복이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에는 또 동일하게 방크원들 건의 사항으로 이렇게 한복이 새롭게 등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교과서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내용을 먼저 등재를 해서 고치는 노력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21세기 독립군 역할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또 초등학생도 브리타니커라는 유명한 출판사에 틀린 내용을 고쳤고요. 이렇게 또 한국 역사 문화유산에 대해서 중학생이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잘못된 내용을 시정을 했고, 또 수많은 영향력 있는 교과서에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렸고, 이렇게 또 김치에 대해서 중국어라 표기한 곳에 구글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시정을 했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음력설이 전부 다 중국설로 묘사가 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또 시정을 했고, 또 최근이죠. 하버드라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독도가 빠져 있고 일본해가 되어 있길래 독도를 추가하고 또 동해 표기를 넣고, 또 일제강점기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담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았죠. 이 부분 또한 방크 청년이 적극적으로 한 거죠. 또 우길기라는 부분도 동일하게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에 이제 세탁이 되어서 마치 침략에 대한 부분을 생략을 해버리고 일본의 문화로만 포장을 했을 때, 우길기가 일본 침략에 선두 깃발했다는 부분을 알려서 국제 평화에 옳지 않다는 부분을 항의해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그 부분을 또 시정을 했고, 또 방크 회원이, 여러분들도 같은 방크 회원이 바로 아주 수천만 명이 보는 웹사이트에서 우길기를 판매 중단시켜서 이렇게 신문 1면에 나왔죠. 여기 보시면 고다와스 방크 회원이 해외 언론사에 편지 보내서 일본해라고 된 부분을 동해 단독 표기로 고쳤어요. 몇 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처럼 이분 또한 그때 못했던 일을, 또는 그때 해왔던 일을 이어져서 이렇게 그들의 꿈을 완성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고다와스 방크 회원이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이렇게 일본에 대한 부분을 동해로 바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기자 선수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키테이손 되어 있길래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또 시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부분을 또 외국인들과 함께 해서 K-팝 좋아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적극 건의해서 프랑스 방크 회원이 프랑스 출판사에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었습니다. 그 학생이 쓴 편지 볼까요? 한국인들한테 동해 표기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한국인들한테 지명은 바로 정체성이고 생명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이 프랑스 청년의 건의로 출판사가 동해로 바꿔주었습니다. 또 한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그 일본의 입장만 홍보가 되길래 이렇게 이렇게 외국 청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제가 한국을 침략을 했지만 우리는 저항했다, 싸웠다라는 거에 담겨 있는 독립선언서를 번역을 해서 세계 홍보했어요. 방크 이렇게 방크 회원들과 K-팝 팬들과 함께해서 10개 넘는 언어로 독립선언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저항했는지 싸웠는지를 알릴 수 있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만 일본이 홍보했는데 거기에 소개되지 않고 있는 우리 저항의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서 세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고 있죠. 또 폴란드 청년이 나치의 침략에서 아파했던 폴란드 청년이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서 폴란드 웹사이트를 시정을 했어요. 또 K-팝 팬들이 방크와 함께 각 나라의 한국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교과서에 한국이 안 나오니까 방크와 함께 교과서에서 한 번 한국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미국에서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 한국을 배운 건 단 20분이래요. 그 초중고교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 학생이 방크와 함께 바로 미국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우리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어요. 또 인도네시아 학생이 거기 사이트에 독도가 안 나온대요. 다케시마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또 다케시마를 지워버리고 독도를 추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일본에 의해서 독립운동가 활동이 평가 절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던 미국인 방크 청년이 적극적으로 한국 독립운동가 세계 알리는 활동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받아봤죠. 한국을 소개하는 교과서나 백과전에서 한국에 대한 틀린 내용을 고치고 서로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모알버트 그 한국을 소개하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 논문을 쓰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독도와 동해 우리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홍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홍보를 받았을 텐데요. 이거 가지고 교류하는 외국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서 교과서에 틀린 내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100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무려 그 150만 부를 전 세계 초중고교에 배포를 해서 교과서 틀린 내용을 이제 올바르게 전파하고 있는데요. 이들 활동을 통해서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일본의 표기가 동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크 회원들의 건의로 자기네가 고쳤다고 발표한 내용이죠. 이렇게 또 동해라는 이름을 쓰면서 방크 회원들이 각 나라 교과서를 시정하고 있고 그들의 주장이 일본보다 더 맞는 것 같아서 자기들 또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 동해를 쓰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마지막에 In the end, the national pride of the Korean people is the clear winner. 결국 최후의 승자는 한국인 애국심이라고, 바로 100년 전에 의병이 했던 말 기억나요, 여러분? 맥킨지가 의병을 취재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영롱한 눈빛,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그 정신을 이어받은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한국 제도를 알려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최후의 승자는 진실을 알리는 한국인이라고 발표했잖아요. 또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죠. 일본의 로비로 일본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식민 역사를 했던 캐나다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방크회원들 활동으로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 역사가 아니라 한국은 아름답고 그리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데이즈 롱 앤 리치 히스토리. 한국은 유구한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동쪽 끝에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당한 역사라고 했던 내용이 이렇게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라고 했던 내용들은 바로 방크 회원들 이런 선배가 이렇게 활동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위에서 지배받은 역사다. 중국과 일본은 지배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동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활동을 통해서 바로 세계인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이렇게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크 활동을 이어서 그리고 방크 활동을 넘어서 100년 전에 의병과 헤이기투스 사원월바트와 김규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100년 전 동료들과 꿈을 이어서 최초와 세계인들한테 특히 메타버스 영역 안에서 새로운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새로운 역사를 심을기를 바라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동은 이렇게 의병과 헤기투스사와 김규 선생님과 호말버트의 뜻을 계산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한 달 동안 꼭 활동을 안수해서 제가 존경하는 이분들처럼 여러분들 또한 100년 후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의병이 맥킨지라는 외기 신기자 한 명한테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와 외국식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 적어도 메타버스 영역에서 또는 외국인들 한 명이라도 눈앞에 주어진 맥킨지한테 당당하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활동을 응원하면서 한 달 후에 모두가 다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 임명받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여러분들 활동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